안녕하세요. 라비앙 성형외과 김상우 원장입니다. 오늘은 가슴 확대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형 구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구형 구축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과도한 염증 반응이 고형물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염증 반응이 왜 일어나느냐? 첫 번째, 미세한 세균 오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세균은 아닐지라도 아주 소수의 세균이라도 이렇게 보형물에 묻어 들어가게 되면 미세한 필름을 형성하게 되고, 그 주변에서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서 두꺼운 피막이 형성되는 것을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술 시에 출혈이 많았다면 그것 자체로도 염증 반응이 심하게 돼서 고형구축으로 진행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물질에 대한 염증 반응이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체질적으로 조금 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형물 주변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에 고형구축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형구축은 이 베이커라는 의사가 그레이드를 4단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1단계는 촉감이나 모양이 아무 이상이 없는 가장 좋은 경우이고요. 이제 그레이드 2는 모양은 이상은 없지만 이렇게 만져보았을 때 이물이 들어있다는 느낌이 나고 정상적인 가슴 촉감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를 그레이드 2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레이드 3부터는 이제 확연하게 모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형물이 위로 확연히 떠오르거나 일그러져 있는 모양이 외관상 느껴질 정도이고, 만져보았을 때도 촉감이 굉장히 나빠져 있음을 누구나 다, 의사가 아닌 일반인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단계입니다. 그레이드 4는 3단계에서 증상이 더해집니다. 만성적인 통증이 있고 피부 표면이 차갑게 느껴지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그레이드 4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레이드 3, 그레이드 4의 고형구축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제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은 고형물을 빼내고 고형물 주변에 있는 피막을 일부 제거하거나 전체적으로 다 제거하는 그런 과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에 일그러짐이 심하지 않고 촉감이 많이 나쁘신 상태가 아니면은 일부 방을 넓혀주는 그냥 피막 절개술만 해도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경우가 있겠지만, 대개는 피막을 제거를 해주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조금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플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플링 현상은 고형물이 이렇게 편하게 앉을 때 이렇게 결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들이 포켓에서 피부가 얇은 가장자리를 통해서 육안적으로나 아니면 만졌을 때 이 결이 만져지거나 보여지는 현상을 리플링이라고 합니다. 리플링은 왜 생기는 걸까요? 방이 부적절하게 좀 좁아져 있는 경우에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형구축하고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방의 크기는 적절하지만 직경이 방의 직경보다 더 큰 경우에도 흔히 생깁니다. 그 다음에 고형물이 필링이, 채워짐이 충분히 하지 않아서 이렇게 결이 많이 생기는 고형물일 경우에 조금 더 잘 생기는 것 같고요. 또한 가장 큰 원인은 결국은 조직이 얇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직이 얇은 분에게 포켓을 얕은 자리에 만들어서 넣어드린 경우에 아무래도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피부가 얇은 분들은 이중평면 또는 근육 뒤에 넣는 방식으로 좀 고형물을 깊이 넣어드리는 것이 리플링 현상을 좀 피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근육에 넣어드리더라도 근육이 고형물을 이런 식으로 넣기 때문에 아래쪽, 바깥쪽에서는 결국은 피부가 얇은 분들은 리플링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리플링 현상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만약에 피부가 극도로 얇은 분이 고형물이 들어가는 포켓이 너무 얕은 자리에 만들어져 있다면 그 포켓의 위치를 바꿔서 조금 더 깊은 위치로 한번 바꾸어 주는 게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리플링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국소적인 위치에 심하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면 그 부위에만 지방 이식을 해서 그 부위의 피부 연조직의 두께를 조금 두꺼워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해 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는 과거에 사용되었던 필링이 조금 너무 덜 되어 있는 보형물들, 언더필링이 되어 있는 보형물 때문에 심하게 리플링 현상이 보인다면 요즘 사용되고 있는 필링이 조금 꽉 이제 충실하게 되어 있는 타입의 보형물로 바꾸어주는 방법, 구형구축이 와서 리플링과 동반이 되어 있다면 보형물을 바꾸어주면서 구형구축을 해결해주는 것도 리플링 현상을 완화시키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마지막으로는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층에 있는 고형의 실리콘 막이 찢어지는 현상을 파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파열이 일어날까요? 대개는 파열이 일어나는 현상이 수술 직후에 생기는 경우보다는 한 5년 정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파열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결국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보형물의 겉껍질, 쉘이 어떤 외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마모로 인해서 이 파열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렇게 필링이 언더필링이 된 보형물들은 이렇게 접히는 라인들이 이렇게 넓게 생기게 되고요. 이 라인을 따라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쓸리거나 접혔다가 펴지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들에서 마모가 쉽게 일어나고 그런 마모들에서 구멍이 생기고 구멍들이 커져서 쉽게 이제 파열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파열이 조금이라도 덜 일어나게 하려면 필링이 조금 더 충실하게 되어 있는 보형물을 사용하는 것이 이런 파열 현상을 조금 더 예방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링이 충실하게 되어 있는 보형물들은 아무래도 접히는 라인이 덜 생길 테고 마모 현상도 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형물의 파열 현상은 수술하고 나서 장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는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파열 여부를 관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 후 매년 한 번 정도는 수술하신 병원을 방문하시던지 아니면 가까운 곳을 이용하시던지 가슴 검진을 하셔서 초음파로 보형물 파열 여부를 한 번씩 봐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보형물을 사용한 가슴 확대 수술의 합병증 중에서 구형구축, 리플링, 그리고 파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문의하실 것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